자, 우리 교재 41쪽 펴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 추론 규칙 쭉 봤으니까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저하고 반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과제 따로 내드릴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2, 4, 6, 8, 10, 1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2, 4, 6, 8, 10, 11 이렇게 6개. 예, 12 말고 11. 12는 저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죠? 그래서 필수적인 거 중심으로 과제 내드릴 테니까 2, 4, 6, 8, 10, 10이 아니고 11 이렇게 됩니다. 체크하셨죠? 자,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자연연역법, 그냥 단순하게 연역법이라고 할게요. 정확한 명칭은 뭐 자연연역 방법으로 증명하는 건데 그냥 연역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기호화한 다음에 연역법으로 타당성을 증명하는 거고요. 단순히 그러면 일단은 기호화를 먼저 해야겠죠. 한번 해볼게요. 따로 쓰지 않고 바로 표시해보죠. 자, 일단 첫 번째 전제는 뭐가 돼요? 기태가 뭐라면? 백만장자라면. 이게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묶으면 돼요. 그래서 가나는 영경이가 그의 청혼을 거절한 뭐다? 이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그죠? 가나는 영경이가 그의 청혼을 거절한 이유이다가 뭐가 돼요? B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뭐 두 번째 전제죠. 자, 영경이가 그의 청혼을 거절한 이유는 기태가 가난하다는 것 나왔으니까 또는 뭐예요? 그가 매력이 없다는 거. 그러면 청혼을 거절한 이유가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까지가 하나의 단수 문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가 매력이 없다는 거. 그냥 없다라고 서술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자체로 단수 문장 잡으면 돼요. 그죠? 없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니까 없다까지 그냥 C라고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태는 백만장자이다. 이거 보니까 몇 번째 전제죠? 그죠? 그냥 A가 그대로 반복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 번째 전제로 잡고요. 그 다음에 결론. 그러므로 어차피 결론에 나오는 것들은 이미 전제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단수 문장 형태 고민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요거 기호화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전제는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그죠? A이면 조건문의 형태죠? A이면 뭐? 납비. 그죠? 가난한 영경이가 그의 청혼을 거절한 이유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요? 그죠? 뭡니까? 가난하다는 거. 그래서 뭐예요? B 또는 C 이렇게 되는 거죠. B 또는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전제는 뭐가 되나요? 그죠? 기호한 거 그대로 따지면 A. 그죠? 맞습니다. A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론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매력이 없다는 것이 청혼을 거절당한 이유다라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C. 문장의 형태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어차피 단순 문장에서는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문장의 형태가 약간 다르더라도 똑같은 내용이라면 그냥 그대로 반복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얘는 정말 단순한 게 이제 4번 전제부터 우리 몇 번 이용하는지 점검하면서 가볼게요. 뭐부터 출발하면 돼요? 뭐부터? 3번에 뭐가 있어요? 단순 문장이 있으니 그러면 3번하고 그 다음에 몇 번이요? 1번 이용하면 그죠? 조건 제거에서요. A가 참이니까 당연히 A면 뭐가 참이 돼요? 납B가 참이 되죠. 납B 이렇게 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한 4번 하고요. 우리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2번 확인해 보면 납B가 참이면 B 또는 C에서 B가 아니므로 뭐가 나와요? C 이렇게 나오죠. 선언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증명이 됐습니까? 결론이 그죠? C가 참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죠? 우리 뭐부터 활용했어요? 단순 문장부터 활용을 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왜 전제는 한 번씩 이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3번하고 1번 썼으니까 자동으로 몇 번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2번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진리표나 약식 진리표에 비해서 훨씬 더 단순한 형태로 하게 됐죠. 그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익숙해져야 되는 게 이런 패턴이고요. 뭐 이 과정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우리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꾸준히 연습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 그 영경이는 제가 가난하다고 청혼을 거절했던 저 옛날 여자 이름입니다. 진짜로. 예, 진짜로. 물론 그 사람하고 지금 연락이 안 되니까 세상에 뭐 영경이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기 안 했었나? 저기 뭐야, 결혼하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한테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돈 많이 벌어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여자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구나. 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졸업한 뒤에 그래서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이제 학원일 하고 있었는데 반년 정도 지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화가 와서 자기 결혼한다고. 그래서 전화가 와서 그래서 그래 축하해. 근데 내가 뭐 울산인가? 위치는 아주 기억이 나요. 서울에서 버스 대절해서 저거 하니까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가고 싶은데 정말 축하하고 가고 싶은데 일요일에 수업이 그때 이제 고등부 수업 할 때니까 수업이 있고 그래서 못 가 그랬더니만 그 뒤에 갖다 붙인 말이 가관이었었죠. 너 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 전화기 들고 있다가 그때 전화기가 저거 PCS 폰, 스마트폰 말고 배터리 꼈다 뺐다 하는 거네. 밑에 막 접히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들고 있다가 전화기를 그대로 떨어뜨렸죠. 떨어뜨리고 배터리 분리되고 그리고 멍하게 이제 컴퓨터 누르고 컴퓨터에 막 화면에 뭐 손이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 막 기억 이렇게 작업하다가 여기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근데 울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친한 과학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전화기 막 배터리 분리돼 떨어져 있고 화면에 계속 기억 넘어가니까 권 선생님 뭐야 하고 봤는데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권 선생님 무슨 일이야? 막 그러면서 그죠? 끌고 가가지고서는 이제 그 원장님 방에 들어가서 그 다들 집 있는 사람들이었어가지고 권 선생님 지금 먼 데 있는 것 같다고 자기가 오후 수업 권 선생님 땜빵 들어갈 테니까 원장님이 사연 좀 알아보라고 하고서 자기가 딱 땜빵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원장님한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뭐 이러저러해서 이러저러 했습니다. 야 권기태 오늘 수업 빼 이러고서는 바로 그냥 원장님하고 나가서 소주 그리고 저녁에 과학 선생님 합류. 그때는 좀 그런 낭만이 있었어요. 과학 선생님 합류하고 그날 저녁에 과학 선생님 집에 업혀갔던 기억이 납니다. 술 취해가지고 업혀가서 다음날 눈 떴는데 이렇게 천장되게 낯설고 과학 선생님 딸이 옆에서 내복 입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리고 이제 머스케를 갔더니만은 그 형수님이죠. 그 과학 선생님 그 사모님이 북엇국 끓여주시고. 그죠? 그래서 다들 막 이제 신났죠. 뭐 나는 슬퍼 죽겠는데 나도 첫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가짜는 얘기를 한참 하고. 근데 그 여자가 아직도 꿈에 가끔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서 벌써 그게 몇 년 됐는데 나타나서 이렇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꿈에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기태야 미안해 내 진심이 아니었어. 근데 꿈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근데 깨어보면 이렇게 백인니슬 이렇게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는 꿈에 나오면 또 꿈이구나 알겠어요. 1년에 한두 번은 꾸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애 엄마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 초창기에는 이렇게 울면서 깨면 아유 또 그 여자 생각났어? 꿈에 나왔어? 달래주다가 이제는 막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러면 차죠. 나가서 거실에 자라고 그녀하고 살라고 말이야. 아니 근데 꿈은 프로이트가 얘기한 대로 무의식의 발현이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통제해? 그죠? 근데 막 자다가 막 맞죠? 막 자다가 맞다가 깨가지고 뭐야 그러면 또 그 여자 이름 부르면서 울었다고 그러면서 그죠? 그죠? 너무 충격적이었죠. 무의식의 어떤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은? 결혼 알릴 수 있어. 근데 웨딩드레스 뭐야, 그거는? 그죠? 그분이 이상한 거죠. 근데 내가 기억이 왜곡되리고 딱 분명히 너 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왜 그러는 겁니까? 이거 뭐야, 그런 사람들 도대체. 그러니까 한번 나하고 그렇게 그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문득 슬퍼지네. 그때 그랬었지. 자, 3번. 자, 슬픈 건 슬픈 거고, 이것도 바로 잡아보죠. 일단은 기태든 세경이든 충분히 조심을 했더라면 이게 1번인데, 일단 첫 번째 단수 문장은 뭐가 돼요? 누가 조심했다? 기태가 조심했다. 두 번째는 누가 조심했다? 세경이가 조심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묶여서 한번 끊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그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조심해야 되죠. 그럼 단수 문장은 사고가 어디까지? 났다까지. 그죠? 이게 단수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그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이라고 나와 있고요. 어차피 반복되는 거고요. 그들은 뭐가 됐을 것이다? 부자가 됐을 것이다. 그들이 부자가 됐다라는 게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단수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 보면 그러나 그들은 부자가 되지 않았다 했으니까 D 그대로 반복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론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해봅시다. 1번 어떻게 만들어요? A
A 또는 B. 그러니까 기태든 세경이든 조심을 했더라면이라는 것은 기태가 조심했거나 세경이가 조심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묶는 거죠. A 또는 뭐 B이면 그 다음에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니까 뭐가 돼요? not. 그죠? 사고가 났다가 시니까 부정이니까 not이. 부정을 처음부터 기호화하지 마세요. 기호화하는 건 단순 문장입니다. 부정이나 연언이나 선언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그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만듭니까? not이면 뭐 D. 그죠? 부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는 뭐가 돼요? not D. 그렇죠. 부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결론은 뭐가 되는 겁니까? 기태는 조심하지 않았다. not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전제를 보니까 단순 문장 하나로 주어진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부터 출발해야 돼요? 부정인 not D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not D로 시작하는 게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2번을 바꿔볼게요. not이면 D다와 진리값이 같은 건 이것의 대우인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뒤 바꿔서 부정하는 거 뭐? not D면 뭐다? C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건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각이 나오는 거죠. 자, 선생님, 대우 우리 배웠나요? 예, 지난주에 했어요. 지지난주에 정확히는 몇 쪽에서 26쪽 잠깐 보세요. 그죠? 이제 더 구체화할 텐데 26쪽에 보면 그죠? 맨 위에 2번 해서 무슨 규칙 나와 있어요? 대우 규칙. 그래서 X이면 Y이다와 not Y이면 뭐 not X이다는 논리적으로 뭐다? 동치이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 두 개가 동치, 그죠? 진리값이 같다라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뭐 바로 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범주에서 확인해 보죠, 그죠? 그래서 not이면 D이다는요 정권, 후권, 위치 바꿔서 각각을 부정한 것과 대우, 그죠? 논리적으로 동치입니다. 그래서 not D면 C이다로 바꿔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출발할 수 있네요. 자, 네 번째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몇 번하고 몇 번 이용해가지고요. 3번하고 몇 번이요? 2번을 이용해가지고요. 그죠? 3번하고 2번에서 조건을 제거하면 뭐가 나와요? C가 나오죠. 그렇죠. not D면 C이다 그랬으니까, 그죠? not D가 참이므로 C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면 방금 한 몇 번 하고요. 3번, 2번 썼으니까 이제 몇 번 남았어요? 1번 남았죠. 근데 보니까 보세요. 이 C가 1번에 뭘 부정한 거예요? 후권을 부정한 거죠. 우리가 1번도 대우로 바꿔보면 2단계에서 안 바꾸고 여기서 바로 바꿔볼게요. 그죠? 요게 한 덩어리, 요게 한 덩어리니까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C이면 뭡니까? not A 또는 뭐 B 이렇게 되는 거죠. 정권, 후권 바꿔서 각각을 부정하면 되는 거니까. 바꾼 다음에 not C 부정하면 C고 A 또는 B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not A 또는 B 통째로 부정하면 되죠. 그래서 4번과 1번에서 이제 뭐가 또 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not, 그렇죠. 요거 not 잘하고 있습니다. A 또는 B가 참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보죠. 계속 이어서 이거 무슨 규칙으로 풀 수 있나요? 이제 활용할 수 있죠. 드 모르간 규칙으로 풀면, 그죠? 5번에서 드 모르간 규칙으로 풀면은 어떻게 돼요? not A. 그 다음에 and 뭐예요? not B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부정하면 되니까 not A and not B가 되는 거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참이라는 것은 뭐도 참이고 뭐도 참이에요? not A도 참이고 뭐 not B도 참이라는 건데 우리가 끌어내야 되는 건 뭐죠? not A니까. 그러면 방금 했던 6번에서 우리가 연언 제거라고 배웠던 거죠. 용어 휘둘리지 마시고 이거 전체가 참이니까 not A도 참이고 not B도 참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미 뭐가 참이라는 거, not A가 참이라는 걸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일단 증명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것부터 연결고리 잡아서 전제를 한 번씩 활용해 주면 되는 거죠. 일단 따라오시고 이번 주에 복습하실 때는요. 숙제하는 것도 숙제하는 거지만 저랑 같이 풀었던 연습 문제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머리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좀 연습을 많이 하면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이해력이 뭐 유별나게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연습량이 시간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일단 수업 시간에 들은 거 이해하시고 혼자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그래서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 not A가 참이라는 거 요거 잡아냈습니다. 생각보다 할만하죠. 그죠? 훨씬 쉬워졌을 거고요. 자, 한 주 만에 진리표 졸업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편해질 겁니다. 그죠? 요 정도 하는 거 귀찮으면 안 돼요. 귀찮으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가볼게요. 조금 문장이 길어집니다. 그죠? 조금 문장이 길어지고요. 자, 한번 보죠. 이것도 단순 문장 먼저 잡아볼게요. 자, 첫 번째 전제고요. 첫 번째 전제. 단순 문장 뭡니까? 동물들은 단순히 기계들에 불과하다. 그러면 동물들은 그냥 기계이다가 되는 거죠. 요게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동물들은 뭘 느낀다? 아픔을 느낀다. 요게 B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동물들이 아픔을 느끼거나는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 나오네요. 동물들이 뭘 갖고 있다? 영혼을 갖고 있다. 이게 뭐가 돼요? C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물들은 불필요한 아픔을 겪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앞에서 나온 얘기 아니니까 차분히 가보죠. 동물들은 불필요한 아픔을 겪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이게 뭐가 되죠? 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들은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아픔을 가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가하지 말아야 할 뭐를? 의무를 지닌다까지 긍정문이니까. 그죠? 의무를 지닌다까지 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단순히 기계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이거 몇 번째? 세 번째죠? 근데 이미 내용은 뭐예요? 기계들에 불과하다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 나오죠? 그러므로는 어차피 전제에서 확인된 단순 문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새롭게 내용 더 볼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한번 잡아볼게요. 되게 복잡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논증하는 과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차분히 해보죠.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1번. A 또는 B. 그렇죠? 불과하거나 또는 아픔을 느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순 문장은 뭡니까? 아픔을 느끼거나 B 또는 C이면. B 또는 C이면 뭐가 되는 거죠? D. 그렇죠. 그죠? B 또는 C이면 뭐? D.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and 뭐가 되는 겁니까? 예, E. 그러면 이렇게 묶어야겠네요. B 또는 C이면 뭡니까? D and 뭐? E. 이거 전체가 하나의 정건이 되는 거네요. 그죠? 여기서 끊었으니까 쉼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갖고 있다면 끊고, 그 다음에 뒤에 거. 그죠? 조건으로 해서 이면 and로 D and E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겁니까? not A. 그렇죠. 그 다음에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아픔을 겪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그랬으니까 뭐가 돼요? D. 그렇죠. 여기까지. 자, 일단 우리가 기호화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뭔지, 그리고 출발점 잡을 수 있죠. 몇 번 잡을 수 있나요? 3번에서. 그러면 3번하고 연결지어서 바로 끌어낼 수 있는 게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죠. 해볼까요? 자, 지금 3번하고 1번에서 선언 제거가 되는 거죠. A 또는 B가 참인데 A가 아니므로 뭐가 돼요?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건 몇 번 전제밖에 없나요? 2번 전제밖에 없는데 여기서 센스를 발휘해 주셔야 되죠. 지금 보세요. 우리 B가 참이기 때문에 이미 참이라고 주어진 것에 또는으로 무엇을 연결해도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4번에서 B가 참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활용하려면 정건을 B 또는 뭐로 만들어야 돼요? C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B가 이미 참이니까 선언 도입해서 B and C도 뭐가 돼요?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B가 참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얘기할 때 하나가 참이라고 확정되면 옆에 그 어떤 것들을 덧붙인다 하더라도 전체는 뭐가 돼요? 참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B 또는 C라고 만들면 바로 여기서 남아 있는 5번과 2번을 연결해서 그죠? 뭐 조건 제거해 가지고요. B 또는 C가 참이므로 뭐도 참이에요? D and E도 참입니다.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2번의 후건 D and E도 참이 되는 거고요. 그럼 보세요. 지금 D and E가 참이라는 것은 뭐도 참이고 뭐도 참이라는 거예요? D도 참이고 뭐 E도 참이라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 D. 그죠? D and E가 참이므로 당연히 D도 참이 되는 겁니다. 각각이 모두 참이니까. 그래서 D가 참이 된다는 거 결론으로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거죠.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충분히 앞에서 배웠던 규칙들 응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 한번 가봅시다. 7번 지워도 되죠? 그죠? 네, 차분히 해보시고 자 여기는 수연이 얘기가 나왔네요. 네, 다르죠? 우리는 수연이고 그죠? 여기는 수현이고 자 봅시다.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1번 자, 첫 번째 단수 문장 어디부터 잡으면 돼요? 수연이가 밤새 공부를 한다. A. 그 다음에 뭡니까? 그녀는 그 파티에 갈 수가 뭐 없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없다라고 서술어가 부정이니까 파티에 갈 수 있다까지가 하나의 단수 문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녀가 파티에 간다까지가 B가 되는 거고요. 그죠? 갈 수 없다는 not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 수연이가 밤새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A의 부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내일 영어 시험을 망칠 것이다. 영어 시험을 망친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C. 영어 시험을 망친다가 C.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수연이는 밤새 공부하거나 공부하는 거 A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그렇게 하지 않거나 A의 부정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죠? 결론 마무리되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차분히 해보죠. 첫 번째 전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A이면 not B. 그죠? 파티에 갈 수 있다가 B니까 갈 수 없다면 not B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밤새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not A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C. 영어 시험을 망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뭐예요? 밤새 공부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러면 뭐예요? A 또는 뭐 not A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므로 수연이는 그 파티에 가지 못하거나 또는 영어 시험을 망칠 것이다. 파티에 가지 못한다 뭐가 되는 겁니까? not B. 그 다음에 또는 뭐가 되는 겁니까? C. 그죠? 영어 시험을 망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단 기호화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고요. 한번 차분히 해보죠. 지금 1, 2, 3번 중에 단순 문장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정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죠? 3번에 선언이 있죠. 그러면 선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잖아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A를 택하든 not A를 택하든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그죠? 이건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 4번으로 해가지고요. 기준 잘 잡아야 돼요. A일 때와 not A일 때 각각을 가정해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3번에서요. 자, 첫 번째 경우 A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뭡니까? 경우 1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 문제 풀다 보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그죠? 또 이런 거 하다가 재미 붙여가지고 고급 논리 하고 싶고 뭐 그런 욕망이 들기는 할 텐데, 우리의 기준, 그런 욕망이 안 생겨요?
그죠? 생기죠? 그죠? 예, 당연히 생길 겁니다. 생길 텐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걸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적 욕망은 정말 바람직하고 존중하지만, 일단 시험에 나오는 형태에 좀 초점 맞춰가지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죠. 5번으로 갑니다. 그죠? 자, A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방금 나온 4번과 1번에서 A이면 조건 제거해서 뭐가 나와요? 납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납비 또는 C가 참이라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게 5번에서 이미 납비가 참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선언으로 무엇을 연결하든 전체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렇죠. 5번에 납비가 참이므로 여기에다가 또는으로 C를 연결한 전체도 뭐가 돼요? 참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 결론 뭐가 나오는 겁니까? 납비 또는 C가 참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 있어요. 7번으로 갑시다. 역시 몇 번에서요? 3번에서 뭐일 때? not A일 때. 그죠? 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되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죠? 시끄러워! 참, 애들한테 그러면 안 되죠. 얘네는 좋을 때라. 여름방학 얼마나 신나겠어요. 추린티 여름방학. 그죠? 근데 또 서울에서는 4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고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내가 국어 언어 전공자잖아요. 4살 때 영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로 아무 소용없고 4살 때 영어를 배워서 원어민 수준으로 되려면 걔 주변 환경이 다 영어를 쓰는 환경이면 돼요. 근데 영어 유치원 실컷 다녀서 영어로 막 배우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서 안녕하세요 진지 잡수요 한승 끝이에요. 그죠? 예. 할아버지 할머니 만났을 때 그랜마 그랜파가 나와야 되고 그랜마 그랜파도 영어로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100% 그 환경이 되면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나도 그 길을 택했어야 됐어. 해서 4살부터 언어교육, 국어교육 굉장히 중요하다. 독서교육 중요해서 막 해가지고 또 나이가 어릴수록 또 기억도 많이 내거든. 또 이런 세속적인 얘기를, 그죠? 그래서 그걸 했어야 됐어. 그걸 했으면 부귀영화를 누렸을 텐데, 진짜. 자, 한 2, 3년 후에 여러분 제가 이제 벌써 손 댔으니까 내년까지 잘 마무리하고 내후년부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경우 2. 그러면 경우 2 따지게 되면은 이제 계속 가볼게요. 뭐 있습니까? 지금 방금 한 7번과 몇 번? 아직 활용하는 전제가 뭐예요? 2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not A이면 뭐가 나와요? C. 그죠? 조건 기호 제거해서 C 나오고요.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원리죠? 우리 C가 이미 참이기 때문에 C에다가 선언으로 그 무엇을 연결하더라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이라고 확정된 C에다가 선언으로 앞뒤에 무엇을 연결하든 전체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면 나왔네요. 그죠? 이를테면 A가 참인 경우에도 not B 또는 C라는 결론이 참이 되고요. not A가 참인 경우에도 두 번째 경우도 뭡니까? not B 또는 C가 참이 되니까 그 둘 중에 그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항상 똑같은 결론이 나오므로, 그죠? 그래서 결론, not B 또는 C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항상 참이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선언 제거, 선언 도입, 연언 제거 이런 것도 우리가 기본 추론 규칙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예. 일단은 결론을 뭐로 가야 되는가, 뭘 증명하기 위한 것인가를 계속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주관식으로 하니까 그런데 객관식으로 나오면 또 오히려 또 편한 측면이 있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가봅시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문장이 길어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죠, 이제. 그죠?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꾸준히 연습하시면 돼요. 이거 논리가 뭐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잡습니다. 자, 1번 전제에서 단순 문장 뭐 있죠? 윤정이가 법조계로 나간다. 이게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녀가 성공할 것이다. 이거 단순 문장 편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그녀가 어디로 나간다? 금융계로 나간다. 다른 내용이니까 뭡니까? C, 그죠? 그 다음에 그녀는 성공할 것이다는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 그녀가 법조계 및 금융계 어느 쪽으로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뭐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요거 잘 잡아야 되죠. 주어부터 그녀가 법조계 및 금융계 어느 쪽으로도 나가지 않는다까지. 그죠? 않는다까지가 되는 건데 이거 처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죠? 법조계로도 나가지 않고 어디로도 나가지 않는다. 금융계로도 나가지 않는다는 걸 다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고 있고요. 자, 차분히 해봅시다. 차분히. 일단 1번 전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만들어주세요. A이면 그렇죠? B.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뭡니까? C이면 B. 그죠? 성공할 것이다니까. 법조계로 나간다, 금융계로 나간다가 이미 단순 문장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잘 해석해야 되죠. 첫 번째, 그녀가 법조계 및 금융계 어느 쪽으로도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로도 나가지 않고 법조계로도 나가지 않고 어디로도 나가지 않는다, 금융계로도 나가지 않는다.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보죠. 그러면 법조계로도 나가지 않는 건 뭡니까? not A. 그 다음에 어디로도 나가지 않는다? 금융계. not C. 그죠?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부정하는 거니까 법조계로도 나가지 않고 금융계로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니까 이거 전체를 해야 돼요? 부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전체 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나옵니다. 따라서 그녀는 뭐 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뭡니까? B. 이렇게 잡으면 될 거고요. 우리 일단 너무 복잡하고요. 그죠? 특히 3번이 복잡한데 순서 생각해 보면 그죠? 자, 단순 부정 선언. 그죠? 이런 형태로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 바로 직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전체에 not이 붙으면 무슨 규칙 활용할 수 있나요? 드 모르간 규칙. 그죠? 그러면 해볼게요. 자, 3번을 드 모르간 규칙으로 풀면은 넘기면서 부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not A니까 첫 번째 A, 그 다음에 and 부정하면 또는. 그죠? 그 다음에 not 뭐가 돼요? C. 그러면 3번을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무슨 형태가 나오나요? 선언의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 선언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해봅시다. 그러면 5번에 이제 우리 4번에서요. 자, 4번에서 첫 번째 경우 뭐가 있나요? 만약에 A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죠? 이게 경우 1이 되는 거죠? 나와서 제가 정리 한번 할까요? 그죠? 초딩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기들 공부하는데 살살 다녀!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 제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죠?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제멋이죠. 근데 문을 왜 저렇게 세게 닫는 거야? 어떡하지? 우리 멤버를 쉬는 시간에 우리 남성분들 저하고 같이 가서 한번 가서 이렇게 뒤에서 인상 한번 써주고 오죠. 그죠? 아이들 그럼 폭력인가? 안 된다고?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그죠? 예. 자, 봅시다. 정말 자, A라고 경우 1 했을 때, 그러면 연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지금 5번하고 1번 연결하면 바로 A 고리가 보이니까 5번하고 1번 연결하면 그러면 뭐가 돼요? 뭐가 참이죠? B. A면 B. 우리가 증명하려는 게 뭐였어요? B니까.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서 뭡니까? 결론 뭐가 확인이 돼요? B가 참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로 가면 되죠? 자, 지금 몇 번에서요? 4번에서 뭐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C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게 몇 번째 경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우. 그러면 이미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어갈 수 있는 거 지금 7번과 그 다음에 C가 걸려있는 고리가 몇 번이에요? 2번이네요. 어차피 한 번씩 활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7번과 2번을 활용하면 C이면 뭐이므로? B이므로. 그죠? 그럼 뭐가 나오는 거죠? B. 그래서
C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두 번째 경우도 결론이 뭐로 동일하게 나와요? B라고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에도 B가 참이고 두 번째 경우에도 B가 참이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참이든 어떤 결론은 항상 동일한 거예요. B라는 결론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당성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볼 거예요. 12번. 요게 다소 약간 까다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이걸 볼 겁니다. 12번. 자, 한번 해보죠. 지우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도 예전처럼 막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한글 맞춤법 30항 이런 거 외우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그죠? 네, 그렇게 외우면 그 암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정말 2025년부터 올해부터 바뀌고 나서 정말 다행스러운 건 한자 표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한자 표기를 물어보니까 찾아서 확인하면 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외우고 있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뭐 어휘 자체를 모르는 건 좀 곤란하겠지만 그걸 꼭 한자로 정확히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그냥 이런 모양이구나 읽어봐서 뜻을 알면 되는 거죠. 우리가 쓸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거 없어진 건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부터 잡아보죠. 그 한자 표기 같은 거 여전히 시험에 나왔으면은 일주일에 50개 단어씩 외우고 쪽지 시험 보고 틀린 개수만큼 손바닥 때리고 했을 텐데. 물론 때린 적은 없어요. 성인분들 가르치면서. 그래서 예전에 한자 표기 암기하고 그럴 때는 맨날 남아가지고 어휘 10개 써서 100개를 만들어요. 한 종이에 10개, 100개 만들어서 섞어요. 섞어서 수업 다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한 명씩 와서 10개 중에 한 장을 뽑습니다. 뽑아서 한자로 쓰인 거 못 읽으면 집에 안 보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수업 끝나면 줄줄이 교무실에 제 앞에 와가지고서는 줄 서서 한 장씩 이렇게 뽑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거 하면 외워지니까 10가지로 랜덤하게 섞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개 뽑아가지고 펴서 읽고서 막 8개까지 읽고서 2개는 봐달라고 백. 선생님 다시 한번 돌아가. 다음 사람 기다리잖아. 그래서 돌아와서 맨날 그거 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 아닌 게 다행이죠. 근데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재밌긴 하죠. 그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죠. 이렇게. 잊고 싶어서 일부러 자꾸 틀리는 거지. 그러면서, 그죠? 나랑 더 잊고 싶어서 틀리는 거지. 이러면서. 자, 봅시다. 첫 번째 단수 문장. 1번 전제고요. 뭡니까? 두뇌 현상이 심적 현상과 동일하다. 이게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뇌 현상이 뭐예요? 공간적 위치를 가진다. 다른 얘기죠. 복잡하니까 쭉 써볼게요. 공간적 위치를 가진다. 그 다음에 가져야 하면 심적 현상이 공간적 위치를 가진다. 계속 다른 얘기 나오고 있어요. 심적 현상이 공간적 위치를 가진다가 C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죠? 두뇌 현상이 공간적 위치를 갖는다. 뭐가 반복되는 거예요? 뭐가 반복되는 거죠? B 반복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집중해 봅시다. 그죠?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심적 현상이 공간적 위치를 갖는다면 심적 현상이 공간적 위치를 갖는다. 뭐의 반복이에요? C죠? 심적 현상이 공간적 위치를 갖는다면 생각에 공간적 위치를 부여하는 것이 뭐하다? 유의미하다.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D.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제가 더 있네요. 그죠? 자, 원리는 똑같아요. 3번 그 다음에 몇 번째 전제죠? 네 번째. 문장 단위로. 그러나 생각의 공간적 위치를 부여하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다. 뭐의 부정입니까? D의 부정이죠. 생각에 공간적 위치를 부여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가 D였고 않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해봅시다. 그 다음에 결론은 어차피 앞에 거 반복되는 거니까 두뇌 현상과 심적 현상은 동일하지 않다. 뭐가 되는 거죠? not A. 그죠? A의 부정. 그죠? 동일하다의 부정. 자, 여기까지 잘만 잡으면요. 이제 나머지 하는 것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차분히 한번 해보죠. 요거 같이 해보려는 게 이게 선생 귀류법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여서. 그죠? 그래서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해보죠. 왜 귀류? 물론 이제 귀류법 말고 다른 걸로도 충분히 접근할 가능성도 있죠. 진리표를 써도 되고 약식 진리표를 써도 되기는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왜 귀류법을 쓰는지 한번 확인은 해볼게요.
기호화 먼저 합니다. 1번. 어떻게 해요? A이면 뭐? B. 그 다음에 뭡니까? 동일하다면, 그러면 A이면. 이거라면 B하고 C가 뭐래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쌍조건. 그죠? B는 C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이거 쌍조건문이 되는 거죠. 쌍조건문은 실제로 우리가 거의 활용할 일이 없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뭐가 되는 겁니까? 두뇌 현상은 공간적 위치를 갖는다. 뭐죠? B. 그죠? B. 앞에서 이미 잡았던 거니까 두뇌 현상은 공간적 위치를 갖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C이면 뭡니까? D.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됩니까? not D. 그 다음에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not A. 자, 이렇게 잡았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건 뭘 거냐 하면은 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쌍조건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뭘로 풀었을 수 있어요? 그죠? B이면 뭐 C이다로 써도 괜찮고 또 뭐예요? C이면 뭐 B이다로 써도 괜찮죠. 근데 이걸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not D잖아요. not D. 그죠? 그러면 not D면 여기서 뭐 끌어낼 수 있죠? 대우로 not C 끌어냈는데 not C를 끌어냈을 때 not C, not B 했을 때 여기 다시 정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면 너무 어때요? 복잡해지죠. 그래서 쌍조건문 있고 풀었을 수 있는데 부정에서 출발했을 때 여기까지는 풀리는데 여기 처리가 막혀요. 그래서 이럴 때 자, 뭘 쓸 수 있다? 귀류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잡아두시고요. 옆으로 한번 써볼게요. 5번이라고 하죠. 5번에 그러면 귀류법이라는 것은 결론에 뭘 가정하는 겁니까? 부정을 가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결론이 지금 not A니까 뭐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A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not A가 아니라 A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A라고 가정했을 때 중간 단계에서 모순이 나타나면은 가정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해봅시다. A라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끌어낼 수 있는 건 뭡니까? 일단은 그죠? 지금 이 5번의 가정과 그 다음에 몇 번? 1번. 해서 A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B이면 C도 참이 됩니다. 그죠? 왜냐면은 이거는 B이면 C, C이면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B이면 C로 풀어내는 것은요. 그죠? 지금 B면 C로 풀어내야만 몇 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2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 겁니다. 자, A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 전체가 참이므로 요거 B이면 C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그죠? B이면 C도 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6번과 2번에서 B이면 C가 참이고 이미 뭐가 참이므로 B가 참이므로 따라서 뭐도 참이 되는 거죠? C가 참이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8번에서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것 7번과 남아있는 게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C이면 D가 참이니까 C가 참이면 뭐도 참이에요? D도 참이죠. 근데 우리 이미 봤듯이 4번, 전제 4번에서 이미 뭐가 참으로 주어져 있어요? not D가. 그러면 나오네. 나오죠? A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뭐가 돼요? D면서 뭐라는 not D라는 뭐가 생기니까 모순이 생기죠. 여기서. 이게 귀류법 활용하는 거거든요. 모순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모순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 5번에 뭘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부정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A라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 생겼다는 것은 A가 잘못됐다는 거니까 부정을 도입해서 그래서 뭐일 수밖에 없다? not A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 뭐가 참이라는 거 증명했어요? not A가 참이라는 거 증명을 했습니다. 귀류법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데 다만 제가 12번 문제를 같이 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 개념 정리할 때도 말씀드렸죠. 실제로 9급, 7급, 5급 문제에서
쌍조건문이나 귀류법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는요, 굉장히 오래된 5급 시험에서조차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 추론 규칙으로 쌍조건문 활용하는 거나 귀류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된다는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혼자 연습은 한 번쯤은 해보면 좋은데 뭐 외워서 막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쌍조건문과 귀류법을 활용할 수 있구나, 이거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런 거 안 다뤄주면 또 수험생 여러분들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누구는 쌍조건문 하고 하는데 선생님은 맨날 이것만 나온다고 이것도 아니죠 하는데 이렇게 활용된다는 패턴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딱 이해되죠? 그죠? 뭐 재밌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뭐로 내드렸어요? 예, 과제로 내드렸습니다. 자, 우리 잠깐 숨 좀 돌렸다가요. 조금만 더 이어서 가보죠. 10분 쉽시다.